이 앞 문장의 말을 당연히 받아서 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무왕과 문왕이 어떻게 도를 이루었다, 효를 이루었나 이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후직에서부터 고공담보 뭐 이렇게 했는 이 이야기들을 다 했잖아요. 뭐 들은 척 안 해. 그래서 후직에서부터 고공담보로 내려와서 이게 주나라가 갑자기 생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조를 찾아 올라가니까 그거 찾아내는 것이 후직이라는 건데, 그 후직이라는 사람은 곡식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나라의 시조라는 거죠. 그러고 많은 대가 지나와서 고공담보에 이르러서 고공담보가 우리나라의 태종처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두고 셋째 아들에게, 세종에게 태종이 왕위를 물려준 것처럼 고공담보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앞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공담보에게서 계력이라는 셋째 아들에게 왕위 자리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 왕이 셋째 아들에게 감으로써 문왕에게 왕자리가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문왕에게서 무왕이 태어났는데, 무왕은 그 시경에서 그랬죠. 시경에서 아주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국풍 첫 번째 문장에 나오면서 문왕이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전전긍긍하는, 말씀드렸죠? 전전긍긍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문왕은 단순한 누구나 내 아내를 좋은 사람을 얻고 싶지, 가끔은 보면은 성격은 개떡 같더라도 이쁘기만 하면 돼 이랬다가 뒤지게 고생하는 남자들도 가끔은 있죠. 근데 이 문왕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려고 했는 것은,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냥 평범한 뭐 필부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이 나라의 작은 나라지만 나라의 왕이니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은 오진 여자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자기랑 뜻을 합쳐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오진 여자를 찾기 위하여서 그야말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잠 못 자가면서 뒤척여가면서 어디서 어떻게 좋은 여자를 만날까 하다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정말로 금슬지락을 누리면서 살면서 아이도 열몇 명이나 뭐 하여튼 아들도 많이 낳았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무왕과 주공 그리고 소공 그 외의 여러 아들이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무왕과 함께 무왕은 왕위 자리에 오래 있지를 못하고 주공이 조카인 성왕이 왕위 자리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저 주공이 조카를 내쫓고 지가 왕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주공은 절대로 그러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건 왜냐하면은 자기가 만든 주례라는 이 주례에 보면은 장자 위주로 내려가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형제끼리 충분히 옮겨가던 시대였음에도 장자 위주로 내려가야 된다. 이것을 자기가 주례에 그렇게 엮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다 의심하는 거죠. 저래 놓고 지가 왕자리를 뺏었을 것이다 이랬는데 잘 하였기 때문에 문왕과 무왕을 함께 칭송을 하는 거죠. 그 문왕은 천하를 얻는데 1등 공신이죠. 1등 무왕이 어쨌든 문왕은 천하의 3분의 2가 나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많은 제후들이 당신이 천자의 자리에 올라라 이러는데 절대로 안 하고 그냥 인덕만 베풀어 놓는 거죠. 인과 덕만 베풀어 놓았다가 아들이 그 터전을 발판으로 하여서 천하를 얻는데 그거를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포악한 임금을 내쫓는 것을. 그래서 무왕에게는 용기가 있어요. 그거 용기 없으면
용기 없어서도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용기라고 보고 그 주공은 그 주례 그래서 그 예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다듬어서 결국은 어떻게 종묘사직을 만들잖아요. 종묘사직을 만들어서 그래서 종묘에 자기 조상들을 모시게 되잖아요. 자기 조상들을 모시게 되니까 이거보다 더 그래서 그 조상들이 묻혀 있을 이름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이런 자기 조상들이 내 자식의 날에 의해서 자식인 나로 인해서 그 조상들이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가장 큰 효가 그거라 그러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내 부모들이 그죠? 손흥민에 의해서 뭐지 조그만한 애 축구 잘하는 애 박지성에 의해서 그 부모들이 박세리였나? 골프하는 애 걔에 의해서 아버지가 읽혀졌는데 그 아버지는 개떡이고 개떡 같은 이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자식 속 썩이는 부모도 있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는데 아버지답지를 못하니까 이 아버지는 오히려 자식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무왕과 주공은 자기 조상을 후대에까지 이름을 하고 내고 종묘 제사를 받도록 그 터전을 다 만들어 놓았으니 효를 완전히 이루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하던 이 조상의 뜻을 그 이제 문왕에 어진 정치를 베풀어서 그 백리사방백리의 좁은 작은 땅에서 천하를 얻는 기틀을 마련했고 이래서 그것을 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을 세상 만방에 알린 것이 무왕의 동생 주공인 겁니다. 이러니까 완전한 효를 이루었다 이러죠. 그럼 이 뒷장은 뭐냐 하면은 이제 무왕은 그 왕위 자리를 계승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주공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천기위하고 그래서 밟을 천자이죠. 이 밟을 천자는 그냥 밟아서 뭉개는 게 아니라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 조상이 선인들이 선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했던 착할 선자를 써서 선인 착한 사람 조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왕 아버지인 문왕에서부터 그 고공담보 이러는 그 조상들을 그냥 선인 착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의 밟을 천자는 그 길을 그분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올랐는데 이거죠. 자리 위자 그 지위에 왕이라는 지위에 내가 올라가서는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또 걸어간다 이 말 밟아서 따라간다 이 말이죠. 행기례하며 그래서 이 예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이제 잘 이어왔던 이 예를 나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행하며 이 소리는 그 예가 어디에서 나오는 예냐 하면은 조상들이 잘 이어왔던 그 예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주기악이죠. 여기에서 전부 다 요 세 글자에 보세요. 그 뒤으로도 보면은 5곳에 전부 다 그 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세 글자 뒤에 네 글자에도 그 기가 들어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앞장에서 나열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좋은 것들은 따라 행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리 위자니까 그 자리에 올라서는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며 행기례는 그 예를 그분들이 행하였던 그 예도 나도 같이 그대로 행하고 근데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요새는 진짜
사모제에 가서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죠? 뭐 3년상 요새 뭐 진짜 어떻게,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에 쓰였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 이런 것도 변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이랬잖아요. 3년 동안 부모가 하던 일을 패하지 않아야지. 이게 효라고 그랬거든요. 3년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제 나는 상관없으니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문 닫아버리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거를 이어받아서 대대로 이어가서 일본에서는 그걸 잘해서 일본에서는 보면은요,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참 싫어하는 일본이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저는 배울 것은 또 그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보면요, 이것을 이어온 것이 몇 대야. 이런 것이 수두룩해요. 여러 방면에서. 그러면 그거는 그 방면에 대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몇 대가 이어갔으니까.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하던 게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아버지 죽기만 기다렸어. 죽었어. 딱 파헤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러지 않고 그 조상이 아버지가 하던 그 일을 3년 동안 파괴하지 않는 거, 없애지 않는 거.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세상에는. 나는 완전히 딴 길을 갔는데 아버지가 하던 그 일은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러면은 또 내가 그 일을 대를 이을 수 있는 내가 기술을 익히거나 뭐 이런 거에 아니라면은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지금 그 할아버지, 아버지까지는 잘했던 것이 끊기는 거 있잖아요, 많이.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3년간 부모가 하던 일을 없애지 않는 거. 여기에서 이러는 게 그 예를 그대로 따라가고 그 음악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 조상이 좋아했던, 선친인 문왕이 좋아했던 이런 예와 음악도 연주한다는 겁니다. 그 음악을 아버지가 참 나는 재즈를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트롯을 좋아하네. 그러면은 그 아버지 싹 죽자마자 싹 다 갖다 내버리는 거. 뭐 이런 식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는데 아버지 시대의 음악과 나의 음악이 다르고 나는 그거 안 좋고 이럴 수 있지만 그 음악을 연주하며 이거죠. 경기 소존 이 소리는요. 높을 존자이죠. 공경할 경. 그래서 그 존경하던 바를 공경한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그 사람하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어쨌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그거를 고하고 나하고는 아버지가 존경했던 사람하고 별로 친분이 없거나 어쨌거나 나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좋아하지? 나는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존경했던 사람을 그대로 존경한다는 거죠. 공경하고. 우리 연산군이 폭군이 된 그거 가장 큰 이유가 한번 보세요. 성종이 맞나요? 연산군 아버지가? 성종이 꽃사슴을 엄청 이뻐해가지고, 그죠? 저 후원에서 꽃사슴을 이렇게 세자일 때 같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꽃사슴이 좋다고 와가지고 그 연산군인 세자 손을 이렇게 핥았다고 그 발로 차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종이 아니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그것이 네가 좋다고 와가 애교 떠느라고 좀 이렇게 했는 것을 더럽다고 여기다가 침을 발랐잖아. 그리고 더럽다고 발로 차버리느냐고 혼을 냈거든요. 혼이 나니까 감정이 딱 맺혀 있었어. 너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혼났다. 이게 맺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걔가 왕위에 오르자 지 아버지가 죽고 왕위에 오르자 첫 번째 한 일이 그 사슴 죽인 것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했던 그 사슴, 너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혼났어. 이러면서 그 사슴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싫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존경하는 이들을 나도 함께 공경한다는 거죠. 자, 애기소친하며 그 친애하여,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였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후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후궁들이 아니었더라도 아버지가 사랑하였던, 친애하였던 이 모든 사람을 나도 사랑한다는 거죠. 아버지 죽었으니까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저리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자가 들어가는 것은 위에서 어떻게 했던 사람을 나도.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문장 경기소존할 때 그는 무조건 선친입니다. 문왕으로 보시고 그러면은 선친이 존경했던 분을 이래도 되죠. 나도 함께 공경한다. 아버지가 존경하면은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도 존경하고 애기소친 또 역시 그는 아버지가 친하게 지냈던 이 사람도 나도 사랑을 베푼다. 그게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아니 꼭 여자만 아니라 제가 어제 학교 선생들하고 저녁을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제가 그 학교에 진짜 지금 18년째예요. 20년 채우고 그만두든지.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저는 풀 한 포기도 전부 다 친해요, 진짜. 그러는데 교장도 4년 있다가는 떠나고 3년 있다가 떠나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몇 명이나 보고 있었잖아요. 보안관들도 몇 명이나 가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퇴직해갖고 여기로 오잖아요. 그럼 보안관들하고는 저도 굉장히 친하고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그럼 같이 이제 토요일 날은 특히 자기들도 거기에서는 1시면은 토요일 날 퇴근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마치고 나오면 1시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식사하자 이러면은 토요일은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처에 가서 여기 어디 맛있는데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안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도 잘 먹고 그러고 하여튼 학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친해요. 그랬더니 어제 그런저런 얘기하다 어떤 선생님 하나가 그 보안관님도 부인이 있는데 선생님 그렇게 밥 먹는 거 괜찮냐고 막 이러는 거야. 나도 남편이 있었어 그때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남편이 있는데도 남자하고 밥 먹으면은 저렇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남편 없다고 더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싶어서 남자하고 밥 먹는 거 조심해야지 되나? 나이가 있으니까. 하기는 그때만 해도 저 10년 전이면 그죠? 자, 나이트도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한바탕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친애하던 이 사람이 꼭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 아닌 남자 누구나잖아요. 그죠? 남녀노소잖아. 이 사람을 나도 같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친애했는 만큼 나도 사랑하는 거. 자, 섬길 죽을 사자이죠. 자, 그래도 죽었는 분을 이제는 이 사사에서 죽을 사자잖아요. 누가? 조상들이 돌아가셨잖아. 첫째는 바로 위에는 선친인 문왕이잖아요. 죽었는데도 섬기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사사 앞에 있는 거 있죠? 죽을 사 있고 앞에 섬비사가 있잖아요. 섬길사가 있잖아요. 이 사자는 일사도 되지만 섬길사도 돼요. 그래서 죽은 이 섬기는 것을 밑장으로 두 번째 줄로 가보세요. 날생자가 있죠? 살아있는 사람 섬기는 것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지나쳤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공자가 천하를 14년간이나 천하를 주류하면서 왕도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왕에게 그래서 인가덕을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하는데 신하들이 굉장히 막아서 못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맞는 말, 신하들이 말이.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한테만 살아서 물 한 잔 제대로 갖다 주는 게 100번 낫죠. 차라리 살아있는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을 기려주고 상을 주고 이렇게 제도가 돼야지. 이미 어쨌든 죽었는데 이거를 너무나 거추장스럽게 거창하게 장례를 치르다가 산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온 재산 털어 넣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살았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잖아요. 자, 그러는데 이것도 여기도 보세요. 전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사사, 죽은 이 섬기는 것을 여사생, 살아있는 사람 섬기듯이 하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한테만 매여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사망여 사존하고 죽은 사람 섬기는 것을 살아있는 것 같이. 이거 이술존자이잖아요. 죽은 사람 섬기는 것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섬기는 것 같이. 없어져 버린 사람 섬기는 것도 지금 있는 사람, 없을 망 죽을 망도 되지만 없는 사람, 위에 거는 사사는 죽었는 사람이고, 이건 역시 같은 말이에요. 없을 망해서 없는 사람 섬기는 것을 있는 이술존, 있는 사람 섬기는 것이 요거 같이 하라. 이 소리는 사사여사생이나 자 사망여사존이나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없는 사람 섬기는 것을 있는 사람 섬기듯이 하라. 죽은 이를 그렇게 제사고 뭐고 잘 모시라. 그래서 우리 3년 동안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변수상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조석으로 밥을 올리고 나중에는 보름에 초하룻날하고 상망일이라고 그래서 3년 동안은 초하룻날하고 보름날은 또 맨 처음에는 얼마가는 맨날 하다가 초하룻날하고 보름날하고는 그 대청마루에 이렇게 사당은 별도로 없었지만 대청마루에 이거 상청 딱 차려놓고 이랬잖아. 우리는 그거를 봐서 그나마 알지만 요새 아이들은 그게 뭐야? 이게 사라지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는 조금 거기에 너무 매달려서 3년 동안 심효살이 하느라고 생업을 폐기해버리고, 그죠? 자, 그러는 것이 효지지안이라. 그래서 효가 지극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지자는 어디에 이르느냐? 효에, 지금 이렇게 다 해온 것이 효가 지극함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3년 동안 부모가 하던 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잘 폐지하면 안 된다. 이것이 효라는 거죠. 자, 교사지례. 그래서 교는요, 교는 들교자이잖아요. 들교자여서 요거는 제천 행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제천 행사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래서 우리 제천 행사. 요거를 들교자를 써서, 자, 들교자 써서 제천 행사를 여기에서 교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천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교자는 제천 행사라고 그래서요. 동짓날에, 동짓 때가 되면은요, 성 남쪽에서, 이거 성 가까운 남쪽에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동짓날에. 그리고 이거 모일사자는요, 땅지지신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에게, 이거는 교자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라면은 이 모일사자라고 우리는 해사할 때 모일사자로 쓰는 지지신사라고도 하거든요. 요건 땅의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죠. 그럼 하늘에도 좀 우리 잘 봐달라고, 땅에도 곡식 잘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만물이 잘 살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모일사자라고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이거는 땅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거 교는요,
교는 동짓날, 겨울에 이제 동지가 며칠 안 남았죠. 동짓날에 제사를 지내는데 왜 이게 동짓날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냐 하면은요, 우리 옛날에는요 은동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은나라의 은동지가 뭐냐 하면은 동짓날이 1월 1일이에요. 설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올해 한 해 무사하게 해달라고 이거 제사를 지내니까 동짓날에 지내는 거예요. 그럼 교는 이제 하지에 지내거든요. 하지. 동지와 하지의 큰 제사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일 큰 제사이고, 요거 모일 사자라고 하는 땅지지사라고 그래. 땅지지신사. 아이고 길어라. 요거는요 땅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하진날 이제 땅에 만물이 곡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사지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거는 또 이렇게 동짓날에 지내기도 하지만 5년에 한 번씩은 더 크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 사자는요, 사자는 또 하진날에 지내기도 하기도 하면서, 또는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하지에도 지내기도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요, 우리 가을에 요즘 시제 지내셨죠? 그 시제를 뜻하기도 했어요. 시제는 그 시제를 지나기도 하면서 땅에서도 하면서, 이 시제는 또 뭐예요? 조상신에게, 자기 각자의 조상신에게도 지내서 요사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지례라고 그러죠. 소위사사 상제야라. 그래서 상제에게 요거 삼제를 섬기는 바이다. 그래서 요러는 것들은 상제라고 그랬는데, 요거 상제에는 후토라는 것도 있어요. 두톨 후자예요. 후자는 굴 속에서 날마다 아들을 돌보는 정성이 두텁다. 그래서 여기에 상제만 나와 있는데, 요 상제에는 후토라는 것도 들어 있어요. 이 후토를 섬기는, 상제를 섬기사 이렇게만 내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여기에 빠져 있지만 내용에는 원래 이 내용에는 후토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요런 이제 지지신이라고, 지지신사라고 그랬잖아. 모일씨가 땅에다 하는 거랬잖아. 그럼 땅은 이 두터운 땅에다가 하늘과, 이 상제는 하늘을 의미하잖아요. 윗상자하고 임금제가 왔죠. 그래서 상제는 하늘을 의미한다면 여긴 땅은 굳이 앞에서 나와서 그러는지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하늘에도 지내고 땅에도 지내니까 후토라고, 그래서 땅이 얼마나 두터워요. 그러니까 후토라고 그러는 거죠. 이 땅에다가 이제 만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사 지낸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교사지례는 소위 사상제야다. 그래서 이것은 상제를 섬기는 바이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상제뿐만이 아니라 상제 그 위에 자다가 후토를 하나 써놓으세요. 그러면 상제뿐만이 아니라 땅에게도 같이 이렇게 섬기는 바이다 이거죠. 하늘과 땅을 같이 섬기는 바이다. 땅도 우리 만물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살잖아요. 하늘에서는 적당한 비를 내려주고. 그저께 밤에 난리치는 거 들으셨나요? 우르릉 캉캉. 우르릉 캉캉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러는데 어제 장평에 가서 그러니까 그쪽에는 또 그러지 않았대요. 못 들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못 들을 정도 아니었는데, 우리 집은 2층이어서 그러나 우리는 막 못 들을 정도 아니었는데 못 들었대요. 그저 새벽에 우르릉 캉캉 막 이랬잖아. 천둥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악한 교수님하고 악한 나하고만 들었구만. 다른 분들은 못 듣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 상제와 여기 없지만 후토를 써놓으시면은 두토를 후자예요. 후토를 써놓으시면은 하늘과 땅을 섬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그러니까 교는 제천 행사인데 동지에 지내는 거. 은동지라 그래서 옛날에는 은동지가 1월 1일이 우리 뭐 이거 옛날에는 그래서 동짓날 그래서 우리 계자추 있잖아요. 계자추를 기리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한식이죠? 한식을 어떻게 정해요? 한식 정하는 기준. 그러죠. 그러면 우리 한식 날이 어떤 때는 4월 5일이 되고 어떤 날은 6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요게 자꾸 변하느냐 하면은 요게 2월 달이 28일이 있고 29일이 3, 4년에 한 번씩 요거 29일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29일이 있을 때는 요 날이 되고 없을 때는 하루 뒤가 되고 이러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계산했냐 하면은 동짓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동짓날이 이때는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동짓날부터 계산해서 105일째 되는 날이 계자추가 죽은 날이에요. 진문공이 왕위 자리 쟁탈전까지는 안 하고 그 형제들의 왕위 왕위 계승해갖고 그 형은 배다른 형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 형은 이 동생들이 막 성장해갖고 이렇게 있는 것이 내 자리 보존하는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형한테서 죽임을 안 당하려니까 달아나죠. 딴나라 외갓집 동네로 뭐 이렇게 달아나서 날 때 진문공이 달아날 때 계자추도 그 문공을 따라서 가서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내 허벅지 살을 배에다가 고기라고 해서 이제 고기 구워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18년간의 긴 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왕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돌아왔더니 나중에 논공행상을 하게 되잖아요. 논공행상을 하면서 이 왕이 계자추는 제쳐놓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렇게 나쁜 놈들, 이간질하는 놈들에 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풀려는 났는데 싫다. 뭐 좋겠어요, 그죠? 그런 세상에 뭘 살고 싶겠어. 그러고 이제 떠났어요. 가서 엄마하고 시골에서 그냥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문공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잘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깨달아서 계자추를 부르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부르니까 계자추 안 온다고 그러죠. 내가 또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나는 그냥 편안히 살겠다고 그냥 안 오니까 왕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래도 안 오는 거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다 불을 지르면은 나올 것이다. 그래갖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 산불을 놨잖아. 저 산불을 놓았더니 그래도 안 나오고 타 죽었더라고 그러죠. 그런데 타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산불을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찾아내 보니까 그 어머니를 꼭 껴안고 둘 다 그렇게 앉은 채로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껴안고 죽어 있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동지부터 105일째라 하는 게 이때는 1월 1일이 설날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제천 행사를 지낼 때 동짓날 지낸다 이 소리는 우리는 동짓날 이제 팥죽 끓여 먹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잡기를 물리친다고 어떻게 해요? 그 팥죽을 끓였는 것을 사방에다가 붉은색이잖아요. 마귀를 물리친다 뭐 이러면서 사방에다 뿌리는 이런 풍습도 있고 그렇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큰 가마솥에다가 죽을 한가득 끓이죠. 그 몇 날 며칠을 먹어도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게. 식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나는 그 위에 이렇게 굳었는 거 있잖아. 그게 더 맛있어, 안에 거보다가.
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진짜 맛있었던 거. 아, 오늘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팥죽 끓여와야 되겠다. 생각난 김에. 아, 아니 옛날처럼 팥죽을 삶아가지고 팥을 삶아서 막 이렇게 으깨 갖고 이렇게는 못 하겠고 어떻게 해? 팥 삶아서 그냥 믹서기에 갈아버려. 근데 껍질도 그렇게 좋다잖아요. 껍질이 더 갈아가지고 그냥 저기 간단히 우리는 또 수제 그거 쌀을 꼭 넣어요 팥죽에. 근데 지역 따라서 쌀 안 넣는 지역도 있죠. 그러는데 그거에다가 새알은요 요새 또 너무 간편하잖아. 가래떡 썰어 사가지고 썰어 넣으면 돼. 가래떡 사가지고.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교수님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나 월요일 날 결석해야 되는데. 통제라. 저는 이제 월요일 날은 제가 일요일 날 쉬고 이제는 또 이제 김장도 끝났죠. 또 애들 시험도 끝나서 적어도 한 달쯤은 마음이 변하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보내준 쌀로 그 다음 주는 밥 해올게. 아, 그 1년 양식을 보내주고 진짜. 아, 진짜. 한 그릇 남겨놨다가 수요일 날 갖다 드릴게. 자, 1년 먹을 진짜 그 쌀로 죽 써와야지. 자, 그래서 요게 그냥 교사지례라고 하는데 이거 요 뒤인 이야기를 모르면 이게 뭐야? 그냥 교사지례 뭐 어디 그냥 뭐 그런 예가 있나 보다. 들교를 제천 행사라고 교회에 나간다 우리 이거 말하잖아요. 그죠? 교회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자, 사귀려고 고을을 벗어나니 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왜냐? 사귈 교자가 왔잖아. 자, 요거 사귈 교자가 왔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왜 사귀려고 고을을 벗어나니 하면 요게 고을읍이 변한 것이거든요. 자, 요렇게 원래는 이 고을읍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이게 앞에 오면은 앞에 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렇게 생겨서 얘는 언덕 붙자이고 얘는 고을읍인데 얘들이 변하면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요거는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조금 짧고 이렇게 구분을 하라 그러는데 이거 상대가 있어야 이게 구분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자로 길이로 재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한 98%쯤은 요게 뒤에 오는 것은 고을과 관련된 왜냐하면 얘가 고을읍이 왔으니까 이 고을과 관련된 글이 되고 그런 것이 앞에 왔을 때는 얘가 변한 글자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또 한문학자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제 짧은 지식으로 파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쉽게 알아야 되니까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건지도 모르지만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쉽게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사길교니까 사귀려고 고을읍이니까 고을이 벗어나면 어디가 나와요? 들판이 나오죠? 그래서 들교 얘가 교니까 교는 건데 들교. 그래서 우리 교회로 나가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할 때 이거를 쓰죠. 그래서 얘는 이 들교자는 제천 행사를 의미하고 모일사 땅지지신사 그래서 요거는 땅에 제사 지내는 거 이것을 이렇게 앞에 나왔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위 사상제야다. 상제 점 찍고 후토도 있으면은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종묘지례는 그래서 종묘의 지례, 종묘의 예는 종묘는 이제 그 조상들
우리 종로에 있는 종묘는 조선 왕들을 기리는 곳이잖아요. 거기 조선 왕들. 그래서 이 시들이 자기네 조상들이라고 자기네가 너무 이러면은요, 우리 조선 역사, 그러면 그게 개인의 조상인데 우리 세금으로 그거를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시들이, 회장님 그러시지 않으나? 이 시들은 그거 종묘가 자기네들 것이라고 막 이렇게, 이거는 좀 이 시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종묘의 예는 그 선조의 제사 지내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에도 종묘의 예는 선조의, 종묘는 우리 뭐 보통 아무나 집을 종갓집이라고 해서 종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종묘질에는 사당묘자이죠. 마루종자에 사당묘가 와서 종묘질에는 그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고, 소위 사호기선야. 그래서 먼저 선자가 그 조상에게 먼저 가신 이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할아버지부터를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그냥 선친이라고 그러지 조상이라고 일컫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저 선자, 그 소위 사호기선야 요 문장에 뒤에서 두 번째 먼저 선, 그 먼저 간 이들, 그 조상들을, 그리고 세 번째 글자 제사사자가 있죠. 자, 얘가 보세요. 보일시자는 신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사자에도 이거 얘는 그냥 음일 뿐이야. 뱀사자. 그리고 요거 신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사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먼저 가신 이들에게, 그 선조들에게, 이런 뜻이죠. 그 선조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고, 명호교사질에, 질의 여기에, 제사 채자가 이거 왜 빠졌는지 제가, 칸이 비 떨어져 있잖아요. 요 제사 채자가 빠졌는데, 이 제사 채자는요, 그 한 칸, 명호교사지례하고 한 칸 띄고 맞볼 상자가 있잖아요. 자, 요 예도 예와 맞볼 상자 가운데다가 제사채자를 넣어주세요. 자, 이거 임금 제자에 요거 들어오면은 제사채자가 됩니다. 이거 제사채. 그러니까 명호교사지례와 그 사이에 칸이 좀 비어 있죠. 그리고 뒤에 맞볼 상자가 일직상도 되고 맞볼 상자가 되는 요거 있죠. 그럼 요 사이에 예도 예자와 요 사이에다가 요 제사채자 요거를 넣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보일시자에 임금제자가 왔어요. 그래서 얘를 채상지의라고 그러는데, 자, 교사지례와 채상지의, 그래서 이 채상이라는 것은 천자와 종묘 또는 땅 이런 것에 제사, 그 밑에 저 한글에서 밑에서 세 번째 글자 보세요. 자, 그 해석했는 그 밑에 채상 있죠? 갈로 해놓고, 채상이란 천자와 제후가 종묘에 지내는 정월 제사와, 그리고 가을 제사는 시제이잖아요. 이것을 채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채자가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자, 명호교사지례 채상지의 이래서 하늘의 제천 행사에 지내는 예와 땅에 지내는 제사의 예와 채상은 종묘에 지내는 제사이니까, 이런 것에 의미가 뒤에 있는 오를 의자 있잖아요. 그 의미가 맨 앞에 밝으면 이거 거기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는데 우리 공자님이 그 이제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는데 이거 제사의 예에 대해서는 공자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자만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종묘에 가서 이렇게 왜 당신이 주관하지 않느냐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맡겨야지 내가 좀 안다고 나서서 이건.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무슨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좀 안다고 엄청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하는 거 있죠. 그러면은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여기에서는 이 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게 설령 서툴며고 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조용히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는 이 제사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내가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좀 더 한다고. 근데 공자는 그럼 왜 그렇게 제사나 뭐 이런 예에 밝았냐 하면은 저는 그거에서도 공자는 어려서 손톱돌이 서는 거 소꿉장하나 이거 할 때도 제사상을 펼쳐놓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제사상을 펼쳐놓고 이렇게 이거를 할 때 그것을 보면은 근데 홍동백서 이러는 것은 사실은 그때는 없었다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오고 한국으로 건너오고 이러면서 이런 것이 했지. 그거는 공동백서가라고 이런 거는 없었다. 이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주장은 하고 있어요. 요즘도 그렇게 제사를 모시고 있나요?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모시는 분. 그러실 것 같았어요. 큰 아들이세요? 동생이세요? 네. 근데 형님 계세요? 아니, 그럼 지금 제사를 누가 모시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이 이렇게 막 음식 장만. 아이고, 모시고 사셔야겠다. 진짜 잘 모시고 사셔야겠다. 복 받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명호교사 지례 최상짐이 그래서 교한 제천 행사와 땅에 지내는 행사와 최상 요거까지를 그것을 통달해버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밝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해요. 또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고 제가 남편을 했는데 갑자기 가서 이제 면회하고 있는데 정말 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니까 이제 임종했다고 옆에서 의사를 막 부르고 이러더니 임종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나보고 눈 이렇게 하래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눈을 이렇게 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진짜 막막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3년 동안 병원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멀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도 막상 닥치니까 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짜 모르겠더라고. 누구한테 먼저 연락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진짜 통곡만 나오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는데 이런 예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주변에 이렇게 우리는 제 동생 남편이 얘는 젊은 아이가 너무 잘 알아. 젊어서부터. 그래서 걔가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걔라고 하면 안 되죠. 동생 신랑을. 그러니까 이 제부가 너무 알아서 척척척. 오빠도 잘하는데 얘도 너무 잘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이
제사의 법도가 밝으면은 치국기여 시제장호인저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이것을 잘하게 되면은 이것도 좀 말이 되나요, 그죠? 그죠? 말이 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래 종묘 제사에 지내는 거, 제천 행사 땅에 이렇게 하는 거 결국은 제사를 잘 지내는 거 요거는 나중 일이고 그 앞에 있었던 거 조상의 업적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좋아하던 사람도 나도 좋아해주고 막 이런 요거는 요거 밑에가 요 한 줄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무왕과 주공이 행하였던 이 도를 잘 모든 것을 이렇게 잘하면은 나라 다스리는 거 그까짓 거 뭐 손바닥을 보는 거와 뭐 같다는 식으로 너무나 쉽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제천 행사를 지낼 때는 제천 행사와 땅에다가 제사를 후토에 제사 지내고 이럴 때는 제단을 쌓게 되잖아요. 우리 상을 우리는 그냥 집에 있는 상 이렇게 큰 상 펴갖고 그 위에다 이렇게 하지만 아예 단을 만들어요. 근데 제천 행사 때 단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요. 옛날에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을요, 둥글게 해놔요. 둥글게 쌓아요. 강하에 가면은, 무슨 산이죠? 만이산 꼭대기에 가면은 당군에게 제사 지내는 거. 가보셨나요? 이거 어떻게 생겨 있어요? 원으로 돼가 있었어요. 그 제단 모양이. 제천 행사일 때는요, 원으로, 전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어요. 그러고요, 땅에 지내는 제사일 때는요, 땅은 옛날에는 네모나다고 생각했거든요.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하니까 땅에 이게 네모나다 생각하니까 요 제사상을요, 네모나게 쌓았어요. 돌로 쌓아가지고 단을 만들잖아요. 그럼 요렇게 하고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그 단을 원형으로 만들었어요. 원형으로 했겠죠. 가볼까요, 우리 만이산? 못 가죠. 전체는 별거 아닌데. 네. 그 해발이 낮아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산 같은 경우는 해발 300m나 400m 정도 올라가는 거지만 네. 이거는 한 100m도 안 되는 데서 올라가는 거 볼까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 근데 계단이 그렇게 다 계단으로 올라간다면서요? 그쪽으로 오늘 하원동 쪽 올라가면 계단이 몇 3km가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뒤에 아, 이런 거는 답사를 가야 돼. 이거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그 비슷한 게 태백산 꼭대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원형 하늘에 이제 그런 이제 유적지를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요거는 하늘에 잘난 척 할 수 있어. 이거는 하늘에 제사 지내니까 하늘에 제천 행사할 때는 원형이었다. 이건 땅 지신이 할 때는 모방자 방형이었다. 뭐 이렇게. 아, 거기 가보고 싶네 진짜. 얘기 나오니까 옛날에는 우리 코로나 이전에 그죠? 이제는 정아 씨하고 애자 언니밖에 안 계신 것 같다. 다들 어디 가셨어? 예전에는 이 말만 나오면은 금방 제가 젊었잖아요. 진짜. 그 말 코로나 이전에 이 말이 나오면은 우리 여기 당장 답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우리 1년에 2번씩은 꼭 여행을 다녔어요. 관광차 하나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유적지를 다 찾아다니고. 그냥 뭐 경치 좋은 데는 안 갔어요. 그 유적지를 다 찾아가면서 여기 이렇게 했는데 어느 사이에 그거 어떻게 올라가 이러는 때가 되어버렸네요. 세월이 이렇게 잘 가니 올해도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리니 이렇게 빨리들 지나갑니다. 가지 말라고 붙들어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소목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 소자에 화목할 목이죠. 소목은 별표 있죠, 밑에. 자, 사당에서 신주를 모시는 차례라고 그랬죠. 왼쪽 줄로,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에 시조 신주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 요게 1대죠, 그러면. 2대, 3대, 4대, 5대, 이래서 이제 시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자, 요 4대, 5대가 가서 요 6대가 보니까, 자, 6대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동생인데 얘는 적자라고 먼저 왕이 되었는데 어려서 또 죽었어요. 근데 정말로 죽어서 이때는 뭐, 그냥 암살 막 이런 것도 너무 심하던 때라 어떻게 제대로 하여튼 어리지만 적자여서 왕위에 올랐는데 요 5번째 이 사람은 나이는 장자였지만 후처 소생이라 아니 첩의 소생인지 그래서 서자라고 해서 나이가 많은데도 못 오르고 있다가 요 동생인 적자인 동생이 먼저 올랐다가 얼마 있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형제로 여기는 후손이 없으니까 이제 형이 돼서 왕위에 오르니까 얘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형인데 나중에 대가 있으니까 이거 위패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위패를 바꾸어서 공자는 내가 종묘에서 제자 지내는 것은 그 위패 바꾸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제사 지낼 때는 난 고개를 돌려버린다. 안 버린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신주를 모시는 사당에서 신주를 모시는 차례 왼쪽 줄에 소와 오른쪽 줄에 목을 지칭한다. 하목할 목이죠. 주례에 제1세를 중앙에 모시고 천자는 소의 2, 4, 6세, 목의 3, 5, 7세를 각각 봉안하여 3소 3목의 7묘가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여기에다가 우리 종묘에 가면은 19간을 모시고 있던가 27명이었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빠졌죠. 그리고 이렇게 추전왕이 여중에도 또 19명 중에는 또 추전왕도 1명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어떻게 그 많은 조상들을 다 늘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느까지는 이렇게 우리 영영전이 있었던 것처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그러면은 요렇게 2, 4 요렇게 가서 요 7까지 요쪽에 3명 요쪽에 3명 요 본인까지 이 시조까지 해서 7명 요렇게 모시면요 나중에 이렇게 생기면은 이 사람을 빼고 이 사람은 영영전으로 모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사람 먼저 순으로 이렇게 뺀다는 거죠. 먼저 시조는 그대로 두고 먼저 순으로 영영전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면 하여튼 이렇게 위패가 3개씩만 이렇게 있도록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례에 제1세를 중앙에 모시고 천자는 소의 2, 4, 6, 목의 3, 5, 7세를 각각 봉안하여 3소 3묘의 7묘가 되고 제후는 그래서 우리 춤출 때도 팔일무라고 그래서 천자는 8줄에 8명, 제후는 6줄에 6명씩 이런 거 있었듯이 이거 사당에 모시는 것도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자는 7묘를 모신다면은 이제 제후는 2묘씩 각각 2묘씩 하니까 5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목을 그렇게 오모가 되고 그리고 이소 이모구 5묘가 되며 대부는 1소 1모구 3묘가 그 집집마다 가운데 하나는 그 시조는 변함이 없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죽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로 모시고 요 선조들만 모시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영영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 먼저 있던 사람을 빼내서 모시고 그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모셨다는 거죠. 춘추 자전 8일
8일 월 정묘, 추 8월 정묘에 그래서 춘추자전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추 8월 정묘에 대사우대묘에 제 발굽 제자입니다. 제희공 역사야. 그래서 희공과 민공은 형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4대 5대. 희공과 민공은 형제 희공이 형이나 서자이고 동생이지만 적자인 민공이 먼저 왕위에 오르자 희공의 아들인 문공이 제사를 지내며 위치를 자기 아버지를 앞자리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자는 이 꼴을 안 보겠다 이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 21장이고요. 자, 21장 자성명 위지성. 그래서 요 정성성장이잖아요. 요 진짜로 우리 그 매사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 직책이 어떤 직책이든 내가 일단 그 직책을 싫으면 말아야지. 그죠?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일단 내 그 직책을 맡았다면은 내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 진실무망이라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해석에 진실무망이죠. 정성이 뭐냐 하면은 정말로 진실되어서 망령됨이 없다. 그래서 참 진짜 열매 실자이죠. 진실무망하여서 참되어서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맡은 이 일이 그 어떤 일이어도 정말 싫으면은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일단 하기로 했으면은 이건 별것도 아니니까 대강 이렇게 아니라 내가 맡았는 이 일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성성이라는 이 성자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는 특히 특별한 의미는 없고 누구든지 하여튼 자기가 맡은 일에 정성을 최선을 다하면은 밝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그냥 모든 것이 밝아진다는 것은 이 세상 물정의 도리에 이치에 눈을 뜨게 되고 어리석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에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오늘 전철을 타려고 여기에서 대합 뭐죠? 그게 차 타는데 거기 뭐라고 그러죠? 플랫폼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차가 아직 5정거장 앞에 있네. 그래서 이제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남자애가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앉았는데 자꾸 캑캑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분명히 가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앉았는 애가 저 입에 가래가 있는데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삼키는가 가래 끓으러 막 이러는 소리가 들렸는데 고개를 들고 슬쩍 뭐 어쩌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걸 2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여기다가 가래를 뱉었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저 마스크를 전철 타면 쓰고 있으니까 이제 마스크를 막 요새는 무서워서 예방주사도 못 맞지? 그러니까 제가 엄청 조심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자식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불안한 거야. 그걸 기침을 하면서도 마스크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쪽으로 어차피 차를 타러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가래를 2덩어리를 그 의자 있는데 옆에다가 뱉어 놓은 거야. 제가 가만히 지날 성질은 아니죠. 아니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도 애가 보니까 곱상한 애는 아니야. 일단 외모부터가 내가 이런 말 하다가 또 그러니까 쟤는 좀 무서운데 그래도
아니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요. 그냥 그랬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근데 좀 무서워서 더 있어. 내가 휴지를 주고 닦으라고 할까 막 이러다가 에이씨.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게 도리를 모르는 거야. 도리가 별것 아니에요. 그런 거가 나면은 차라리 일어서 가지고 휴지통 있는 데 가서 거기다 뱉든지 차라리 그 기찻길 거기가 이제 이쪽 편에는 열려 있잖아. 이쪽에는 이게 문 닫히는 거 있고 이쪽은 없어. 그럼 그쪽으로라도 뱉든지. 세상에 어디고 사람 모자 옆에다 지 혼자 몰래 이렇게 아이 진짜 이게 이런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리라는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예가 뭐야? 도리예요. 사람으로서는 그거 사람이 할 짓 아니잖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자, 그러는 거. 이런 것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될지가 이건 해야 될 일을 알게 된다는 것이 밝을 명자입니다. 자, 진실무망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망령된 행동이죠, 이게. 진실무망이라는 것이 망령될 망자예요. 이 망령당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하여서. 이런 행동이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리를 알게 되고 세상 물정이 밝아진다. 위지성, 그러면은 이런 것을 읽어서 밝아지는 것을 이를 위자는 앞문장을 받고 있는 거죠. 뭘 이루느냐? 이 앞에 있는 거, 이 세상 물정에 밝아지는 것을 일러서 이를 위자이잖아요. 성이라고 한다. 성품성. 이 성이 뭐냐 하면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인의 예지 있잖아요. 이것을 타고났는 이 성을 이거를 제대로 못 밝혀내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만 타고났는데도 불구하고 퇴색뒤에 가서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고 막 이러는 것을 요것을 밝게 해주는 거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지성, 이 밝게 해주는 것이 성이고 자명성이죠. 그러면 이렇게 밝게 해주는 게 성이고 이 밝아지는 것을 일러서 또 정성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아지는 것이 이게 진실무망이라는 거죠. 이게 진실하여서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우리 뭐 어쩌다 보면은 감정이 치우치거나 이러면은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일러서 성이라 하고, 자, 그리고 위지교 있죠. 또 이것을 일러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밝아진 것을 성이라고 하고 또 요것을 이를 위자가 앞 문장은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요것을 교라고 한다.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성스러워지는 것. 자, 성품이 정성스러워져서 인의 예지를 제대로 발현하는 것. 이것을 교라고 한다. 성즉 명의이고 정성스러운 즉 밝아진다는 거죠. 내가 정성스럽다는 것은 모든 것에 진실무망하게 진실되게 하면서 망령됨이 없게 하는 것. 이게 정성이라는 거죠. 이게 정성이고, 자, 이게 밝아지는 것이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되게 행동하여서 생각하고, 진실되게 생각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면서 이 망령될, 노망났다 할 때 이거예요. 우리 여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뜻이 좋은 게 없다 그랬죠. 노망은 여자만 생기냐고. 남자도 치매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해버린 여자니까 노망 들었다. 그래서 망령될, 우리 그래서 늙으면 노망 들었다 이러는데 망령될 망자예요. 망령될 망이라고 그러죠. 왜 남자만 안 집어넣고 여자만 집어넣어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 요즘 치매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노망났다. 늙어서. 노망났다 그러면 늙어서.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이 치매가 너무, 진짜 우리 제일 무서운 게, 맞아요. 나를 잃어버리고,
이 병 같은 게 문제가 아니야.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진실무망의 정성은 그런즉 밝아지고 명즉 성은이라. 개통 명은 성이요 성은 명이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게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진실한 것일까? 내가 하는 행동이 망령된 것은 아닐까? 늙어서 똥오줌 못 가리는 것만이 망령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망령된 행동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차 한잔 하시고 하시겠습니다.